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연구원의 장하용이라고 합니다. 2020년 해운 항만 물류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항만 물류 교육 과정 중 항만 관리 및 운영 트렌드와 이슈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뵙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겠지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 좀 만나 뵐 수 있어서 반갑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좀 한정된 시간에 또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준비는 했지만 또 여러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항만 관리 및 운영이라는 이 부분은 거의 뭐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트렌드와 이슈로 조금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일단 한정된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좀 개념을 한번 더 정리하고, 그리고 또 향후에 이제 우리가 이 항만 관리 및 운영을 어떤 시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을 해서 이 강의가 준비되었습니다. 어, 3교시로 이루어진 이 강의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자 보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이 빌 게이츠 이야기를 먼저 시작으로 이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뭐 여러 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조금 난감하실 텐데요. 이것을 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늘 2년 후 닥칠 변화는 과대평가하면서 10년 후 일어날 변화는 과소평가한다. 절대 방심하거나 나태하지 마라. 이렇게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항만 관리 및 운영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전에 많은 오랜 시간 우리 여러분들이 계신 또 부산항을 비롯한 인천항 그리고 여러 주요 항만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항만들이 많이 그렇게 변화된 것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변화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향후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후 또 교시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스마트 항만 부분을 이야기하면서는 과대하게 평가를 하지만 10년 후에는 뭐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뭐 항만의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이런 비즈니스 측면도 마찬가지 이 어떤 변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미겔 페닉이라는 포레스터라고 하는 이제 리서치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것도 영어여서 제가 좀 번역을 해봤는데요. 예. 즉, 이 포레스터라는 리서치 기관에서는요, 당신의 기업은 디지털 프리데이터, 즉 약탈자인가 아니면 프레이, 즉 희생양이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항만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터에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또 코로나권 때문에 오늘 이 강의가 결론적으로는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 또 여러 한정된 자원이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혹자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시대에 결론적으로 누군가는 이 모든 시장을 다 가져갈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약탈자를 의미하고요. 또 본래 있던 시장을 빼앗긴 회사, 즉 디지털 희생양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기업 경영주 또 소유주 입장에서 또 이야기한 거겠지만 또 이제 이러한 연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인 바로 어떤 그 종사자들 그리고 어떤 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일자리가 빼앗기거나
희생양이 되거나 또는 우리가 약탈자가 되어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또 항만에 있어서는 다 국제적인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시장이 우리들의 어떤 비즈니스가 해외에 뺏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보셨던 빌 게이츠의 이야기와 같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항만 관리 및 운영 트렌드와 이슈라는 주제의 큰 어떤 이야기에 대한 테마를 잡고 이러한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이 많지만은 일단 1교시에는요. 좀 항만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아마 여러분들 항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고 지금도 항만에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항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항만의 개념들이 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항만에 대해서 살짝 한번 그 개념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관리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와 운영의 부분들도 조금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했지만 실제 이 관리와 운영을 명확하게 또 구분하기도 또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항만의 어떤 관리와 운영적인 측면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조금 1교시에 좀 다룰 텐데요. 해외 항만들 과연 그 이슈들이 무엇인가? 대부분 이제 해외 항만들의 이 관리와 운영의 어떤 체계들은 바로 항만공사라는 어떤 체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제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시에는 이제 부산항에 대한 부분들 또 부산항의 어떤 이슈들 오늘 주제가 트렌드와 이슈니까요. 또 이 부산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이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체계들과 더불어서 특별히 이제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또 부산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예, 그런 부산항에 또 특별히 관리 제도인 바로 항만공사 제도상의 어떤 여러 문제점들은 결론적으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또 해당이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그런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항만이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지만은 이제 스마트 항만이 또 큰 어떤 트렌드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스마트 항만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항만의 관리와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한정된 시간이고요. 그리고 항만의 관리와 운영이라는 이 부분도 거의 대학의 3학점짜리 수업에 한 학기 수업 이상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오늘은 다룬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속하게 첫 번째 이제 수업의 주제인 항만의 관리와 운영의 기본에 대한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만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항만을 아마 이렇게까지 아마 보신 적은 많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을 좀 찾아보면 좀 현재화된 2018년, 19년 이후에 좀 자료들을 제가 좀 찾기 힘들어서 좀 이전 자료를 좀 가져오긴 했는데요. 우리나라 항만 시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규모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항만에 대한 부두 시설들, 물론 이 부두 시설에는 또 어촌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까지 다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부두 시설은 2012년 기준으로 해서 한 2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해안을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 들어보셨던 것처럼 니아스식 해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해안선을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이어보면 한 12,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200km, 지금 물론 2012년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산, 인천 또 각 항에서 계속적으로 이 항만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단계에서는 아마 지금은 이 210km보다 더 많겠죠. 예, 많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그 크기와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부두의 길이는 상당히 길고요. 또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는 해외에 또 선박에 자원을 수출하고 수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또 방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두시설의 저방 능력은 한 822척, 2012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역 능력은 8억만 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급 화물량은 12억 톤, 네, 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2012년 기준인데 지금이 이제 2천만 TU가 넘었죠.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이제 컨테이너가 현재 처리되고 있다 정도까지는 오늘 이 항만의 관리와 이 운영을 좀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한 번은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예, 부분입니다. 오른쪽 이제 그림을 조금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항만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 항만의 위치와 또 각각의 종류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항만을 좀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뭐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이제 항만을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실제 또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항만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하셔야 나중에 항만의 운영과 트렌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건 2016년도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나온 이제 그림인데요. 전체 작게 좀 그림이 좀 되어 있지만은 전체 우리나라에는 무역항이 31개, 연안항이 29개로 예, 약 60개의 지금 항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규분은 뭐였죠? 바로 무역항과 연안항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이 무역항 중에는 어떤 항이 있냐? 바로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과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즉, 이 무역항과 연안항이 있고 그것이 바로 뭐죠?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즉 지방이 관리하는 항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항 중에 국가 관리 항만은 14개, 잘 안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지방이 관리하는, 지자체 관리하는 항만은 1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항 중에서도 아까 국가와 이제 지자체가 관리를 하는 항만이 있다면 예,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은 연안항 중에는 11개, 그리고 지방 관리 항만은 1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신항만 예, 이 현재 조금 건설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또 저희가 다음 교시에 또 배우겠지만은 항만은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죠?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항만이라는 지역의 바로 관리자, 운영자는 바로 국가, 그리고 지자체라고 하는 우리 바로 어떤 공공의 기관이 바로 이 항만은 공적인 공간이다. 예, 공공의 자산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에 깔고 가셔야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의 어떤 그 운영 제도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는 항만은 바로 국가, 예, 바로 지자체의 바로 관리와 운영 하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항만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항만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마 여러분들 안전한 선박의 어떤 출입항, 그 다음에 정박, 계류시키는 곳,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제일 위에 있는 어떤 사진과 같은 공간이죠. 예, 즉 배가 잘 들어와서 짐을 잘 싣고 내리고 또 계류시키는 그런 곳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점점 변화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 이 단순히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또 짐을 싣고 내리고 사람이 타고 내리는 곳에서 바로 더 확장이 되어서 자, 해운, 내륙 교통을 연결하는 각종 물류 활동의 공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항만의 개념이 단순히 배가 들어오는 항만, 즉 하버, 영어로 하면 이제 하버의 개념에서요. 바로 해운과 내륙교통을 연결하는 어떤 지점, 포트로 이름을 쓰는, 영어로 쓰는 바로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산 하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물류 활동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잡고 바로 포트, 즉 부산 포트라고 쓰는 이유는 바로 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생산, 생활, 정보, 국제 교육 기능과 배우지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바로 종합 공간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개념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또 이 인근에 있는 바로 그 부산항 북항의 재개발 지역도 물론 재개발이 되어서 바로 이러한 기능들, 다양한 복합 기능 등을 수행하는 종합 공간이 되지만은 바로 이것도 바로 항만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그 항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아마 비즈니스일 겁니다. 이 자료는 이제 해수부에서 만든 자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항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화물에 이제 우리 부산은 특히 이제 또 컨테이너 중심 항만이죠. 그래서 이런 그 항만의 하역 시설들 그리고 그 외에 배후 단지들 다 포함하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노후 항만의 시설과 부지를 이렇게 재개발되는 이 지역도 결론적으로는 항만입니다. 그리고 여객, 마리나 다 포함해서 바로 이 항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항만에 대해서 오늘 뭐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어 가겠지만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 바로 항만의 개념이 넓어지고 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배가 되는 또 어떤 선박이 되는 곳이 아니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확장된 개념으로 지금 항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또 공부하셔야 되는 관리와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바로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림이 다시 한번 조금 더 나왔는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바로 뭐다? 항만은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과 연안항이 있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역항과 연안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 대부분 이 항만이 뭐 국가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진 않죠. 대부분 또 어떤 운영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운영사 제도가 바로 우리나라 TOC 제도라고 하는 터미널 오퍼레이팅 컴퍼니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운영을 어떻죠? 바로 생산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또 효율성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두 운영 회사제라고 하는 TOC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항에는 3군데, 그 다음에 신항 8군데 이제 건설 중인 거 포함을 해서 이제 생길 예정인데요. 예, 즉 이러한 그 국가가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 이 항만을 어떻죠? 예, 회사에 또 글로벌 운영사라고 하는 곳에다가 GTO에다가 맡겨서 더 효율적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곳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이런 도입 효과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떤 그 내용으로 바로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조금 찾아보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이 관리와 운영은 영어로는 조금 매니지먼트라는 이 그 영어명으로 모든 걸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영학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조금 이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로 좀 표현하기에도 조금 약간은 좀 부족을 해서 조금 자세적으로 좀 살펴보니 우리나라 표현에 이제 네이버 사전에 한번 확인해 보면 이 관리라는 측면은 어떤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은 좀 관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운영은 이러한 어떤 그 조직이나 기구 사업 따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경영하는 어떤 측면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도 조금은 좀 약한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영어로 조금 표현을 하면 어떤 조직과 사업의 어떤 관리들, 어떤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어떤 감독들의 개념이 좀 더 포함이 된 것은 관리적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오퍼레이션 또는 또 러닝 이런 어떤 그 조직을 운영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어떤 개념으로
운영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도 조금 부족하긴 하네요. 설명을 하면서도. 근데 어쨌든 영어적으로는 이제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관리와 운영의 어떤 주 목적은 뭡니까? 특히 항만의 관리와 운영은 항만의 주요 목적인 바로 화물의 하역과 이송을 바로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일련의 과정들. 즉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죠? 지금 밑에서 보는 것이 이제 우리 부산항의 주요 항만인 이제 컨테이너 항만, 물론 좀 일반 항만과 그 다음에 또 액화물 뭐 여러 가지 그런 항만들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다 다루기에는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오늘 컨테이너 위주로 좀 다루겠다라는 것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박이 들어와서 어떻죠? 이 에이프런이라는 어떤 공간에서 컨테이너 크레인 또는 퀵 크레인 또는 뭐 또 혹자는 이제 주행을 한다는 의미에서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 크레인을 통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실린 화물을 싣고 내리는 역할을 하는 이 지역, 예, 에이프런, 예, 그리고 또 잘 아시죠? 예, 바로 이러한 야드, 예, 야드 부분에서 어떻죠? 화물을 예, 적재하고 또 적재된 어, 어, 장치장에서 또 바로 트레일러를 통해서 또는 다양한 뭐 스마트 항만 시대에서는 또 다양한 운송 장비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제 어, 바로 이렇게 이송이 되는 이런 그 야드 부분, 예, 그리고 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 바로 이러한 그 이송 작업을 위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저도 이야기하면서 막 같이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지만 오늘 주 내용의 핵심은 이런 선박의 하역 작업, 이송 작업, 장치장 작업을 비롯해서 이 항만 아까 보셨다시피 항만 전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관리와 운영적인 어떤 큰 어떤 제도적인 측면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다음 기회에 이런 하역적인 부분들,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그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의 주 내용들은 오늘 이제 주로 이제 다룰 내용들인데요. 또 뭐 항만 또 하역 또 물류 하면 이 전체 과정, 즉 내륙 운송을 통해서 배를 싣고 그것이 해상 운송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수출국이겠죠. 그리고 수입국으로 와서 또 하역을 해서 내륙으로 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항만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해외 암벽에서 해상 운송을 하게 되고 그 이제 국내에 이제 온다라는 가정하에서 수입 화물이겠네요. 그래서 이송과 이제 뭐 말 그대로 에이프런과 여러 가지 야드 영역 그다음에 이제 반출입되면서 이제 도로와 우리나라는 좀 많이 지금 이 부분이 약해졌는데 이제 도로와 철도 부분이 약해졌죠. 그래서 도로와 철도가 연계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떤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배우지를 이송할 때 또 다양한 어떤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이런 선별된 문제점들이 결론적으로는 이 관리와 운영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건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이 운영과 트렌드의 주요한 이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간상 많은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요. 일단 전체적인 개념 오늘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오늘 첫 시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째는 뭐 공간도 오늘 살펴보았고 작업도 살펴보았지만 아마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 즉 뭡니까? 이 항만에 과연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냐라는 거죠. 오늘 이 수업을 듣는 바로 여러분들도 예, 아마 그 이해관계자 중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객들 그리고 어떻죠? 바로 기업체들, 바로 여러분들 이 두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해당이 되실 거고 그 참석하신 또 분들 가운데는 또 국가 조직과 또 지자체 조직에 계신 분들도 또 있을 겁니다. 제가 또 특별히 조금 나누었던 것은 어떤 위치와 역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또 조금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들, 뭐 요거 외에도 항만의 아주 다양한 어떤 하역에 또는 화물을 하나 다루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많은 하역 부분만 있어서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국가적인 운영적인 측면으로도 많은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이런 운영과 트렌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런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각각의 어떤 입장들 또 상황들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항만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물론 이 밑에 그림으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글로벌 공급망 즉 뭐 SCM이라고 하는 또 이제 물류의 아주 큰 어떤 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즉 원자재 시설 국가, 그 다음에 생산 국가, 또 소비 국가, 또 거기서 대한 어떤 중간자적인 어떤 국가 다양한 역할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나눠져 있는, 물론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이 SCM 체계들이 지금 붕괴되고 있거나 또 변화되고 있는 그런 때에 어쨌든 그런 변화들은 아주 항만의 역할들에 대한 변화들도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의 석학들이 연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1960년대는 아주 이 항만이 낮은 부가가치를 가졌다면요. 이제 1970년대에 이르러서 이 항만과 사용자 간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들이 개선이 되고 또 화물들도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 즉 일반 화물이 되었던 것들이 컨테이너화가 가속화되고 또 다양한 어떤 화물의 어떤 전환들이 이루어지는 시기들이 1970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발전 이런 변화들이 계속되고 있겠죠. 그래서 되면서 이제 유통이 발전이 되면서 1990년대에는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또 항만과 무역, 운송 체인이 바로 통합이 되는 어떤 계기들이 1990년대가 그런 시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이제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바로 이 항만과 글로벌 물류 서비스가 어떤 수직으로 통합을 됨으로 말미암아서 간결하고 민첩한 물류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 바로 어디다? 바로 항만이라는 겁니다. 즉 뭐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 발전되고 있다는 느낌은 드시죠? 예. 그래서 이 항만의 관리와 운영은 아마 여러분들이 또 산 증인이실 겁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계속적으로 뭔가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 예. 그것이 바로 지금 항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런 연구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유럽, 미국, 싱가포르 등 이제 주요 항만을 보유한 국가들은요. 이러한 어떤 변화들 가운데서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국가적으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그 각각의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어떤 특성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이런 항만 관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부분의 어떤 트렌드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항만공사 제도라고 하는 그런 항만 그 민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19 이후로 이 항만 물류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또 이러한 앞서 보셨던 이제 항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어떤 첨단 기술들, ICT 기술 중심의 기술들이 생겨나면서 결론적으로는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여러 변화들 속에서 항만 간의 경쟁들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관리와 운영적인 측면도 더 고도화되고 있고 또 아까 여기 살펴봤던 것처럼 간결하고 민첩한 물류, 즉 뭡니까? 더더욱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이 항만이 그 기능들을 수행하는 그런 체계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또 큰 주제이기도 하지만 해운 항만 물류의 어떤 스마트화. 이 스마트화도 제일 애매한 표현이 또 스마트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 스마트라는 표현 자체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또 이러한 어떤 체계들을 또 한마디로 또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스마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합이 되고 있고 융합이 되고 있고 또 다양한 어떤 방금 보셨던 이해관계자들부터 해서 각각의 그런 어떤 업무의 그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아주 간결하게 되고 있고 민첩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항만과 그 관련된 제도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1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조금 그 목표를 가지시고요. 이 항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러한 변화들 속에서 우리 특별히 또 비즈니스인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그것들을 적응하고 또 그것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아마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또 2교시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